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랜만에 영상으로 인사하네요. 이번 시간에는 우리 3월 모의고사 중 여러분이 어려워했던 법 지문에 대해서 좀 상세히 해설을 해보려 해요. 근데 우리 본격적인 해설에 앞서서 쌤이 독서 영역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꼭 해줄 말이 있어서 우리 이렇게 빈 화면을 띄워봤습니다. 독서 영역이라는 거 우리가 왜 공부해야 할까요? 우리가 방학 동안 그리고 내신 기간이 아닌 기간 동안 준비했던 우리 모의고사라는 것은 결국 여러분이 고3 때 볼 수능이라는 것을 준비하기 위한 시험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근데 이 수능이라는 거 어떤 단어의 약자인지 아세요? 바로 요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의 약자입니다. 요 수학할 때 요 수학, 능력할 때 요 능해 이 단어들을 합쳐서 수능이라고 이렇게 불려지고 있어요. 즉 여러분이 대학교에 가가지고 실제로 어떠한 책을 읽을 만한 능력이 있는가 또는 어떠한 학문을 배울 만한 능력이 있는가 그런 것을 평가하는 것을 바로 수능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쌤이 몇몇 학생들에게는 얘기했는데 여러분이 지금 예를 들어서 국어 교과서 한 권, 총 4번에 걸쳐서 시험을 보잖아요. 1학년 1학기 중간 기말, 2학기 중간 기말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이 굉장히 두꺼운 국어 교과서를 끝내게 돼요. 근데 좀 인서울 상위권 대학교에 간다면 우리 그게 바로 한 학기에 한 과목 시험 범위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즉 국어 교과서 처음부터 끝까지를 한 학기 중간고사 시험 범위로 여러분이 이렇게 쫙 읽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때 그러한 책을 혼자서 읽고 정리하고 시험을 대비할 수 있는 능력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가 그런 것을 평가하기 위한 그러한 시험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 수능에서 비문학 지문을 접할 때 굉장히 생소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어려움 없이 읽어내고 문제를 풀어낼 수 있어야 인서울에 여러분이 들어봤던 서울대, 연대, 고대, 뭐 중앙대 이러한 대학들에 가서 공부를 잘 해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번에 3월 모의고사에서 법 지문 읽어봤죠? 해도 너무 어렵잖아요. 근데 이게 고1 때가 가장 쉬운 거예요. 고2, 고3이 되면 정말 비문학 난이도가 확 뛰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지금 이 독해력을 올려놓지 않으면은 고2, 고3 때 지금 여러분이 받은 그 등급 자체를 유지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내신 기간이 아닌 그러한 기간 동안 독해력을 기르기 위한 훈련들을 열심히 해주셔야 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글을 읽는 방법 자체를 바꿔야 됩니다. 물론 지금 정말 잘 읽고 있는 친구들도 있지만 아마 글을 읽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친구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 그런 친구들은 바로 이렇게 핵심 파악 없이 그냥 의식의 흐름에 따라 글을 읽는 습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뭔가 앞에 있는 내용에서 중요한 내용을 캐치하고 그것을 기억하면서 그 다음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그냥 글자라는 것만 읽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무슨 내용을 읽고 있는지 기억을 하지 못해서 바로 옆에 있는 문제로 연결되지 못하는 거겠죠. 자, 그렇다면은 우리 독해를 잘하는 친구들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 바로 이러한 습관을 갖고 있는 친구들입니다. 빠르게 읽을 때 그냥 읽는 게 아니라 핵심 내용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그 핵심 내용을 기억을 하고 그 다음 내용과 연결을 하면서 글을 읽는 습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비문학이라는 걸 잘 해내려면은 요 좋은 습관을 가진 친구들이 또는 좋은 습관을 이미 습득한 선생님들이 글을 어떻게 읽는지를 잘 보고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 정말 피나는 노력을 해야 돼요. 근데 이러한 좋은 습관들을 요 고1 때 형성을 해놔야지 여러분들이 고2, 고3 때에 더 어려운 지문을 만났을 때 잘 풀어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도대체 좋은 독해 습관 어떻게 형성해야 되는가라는 거 우리가 이번에 풀었던 요 모의고사 중에 가장 어려웠던 법 지문을 통해서 같이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21번부터 25번 다시 한번 읽고 요 영상 틀어주세요. 자, 여러분 모두 다 읽고 온 거죠?
자, 여러분이 읽었던 방식과 쌤이 읽었던 방식 어떻게 다른지 한번 비교해 가면서 요 글 읽어주도록 하세요. 자, 같이 한번 요 1문단부터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공익을 위한 적법한 행정작용으로 개인의 재산권에 특별한 희생이 발생한 경우 개인은 자신이 입은 재산권 손실을 보상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권리인 손실보상 청구권이라는 걸 갖는다 하고 쌤이 읽었어요. 그럼 여러분은 여기에서 다 여기까지는 잘 읽어냈을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여기 손실보상 청구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구나라는 거 확인을 했죠. 근데 요 정도로만 파악하면 안 되는 거고 여러분이 요게 뭔지를 머릿속에 넣었어야 되는 거예요. 자, 뭐냐면 뭔가 재산권에 특별한 희생이 발생한 경우 그것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손실보상 청구권이라고 한대요. 자, 그래서 우리 여기까지 이렇게 파악을 했으면 이제 마저 읽어볼까요? 여기서 특별한 희생이란 보호할 필요가 있는 재산권에 대한 침해를 이르는 말로 이로 인한 손실은 국가가 보상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여기에 국가가 보상이라는 것도 쌤은 좀 중요한 단어라고 생각해요. 즉 아까 위에서 특별한 희생이 있을 경우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그 보상은 국가가 해줘야 된다. 이러한 문장들을 연결하면서 여러분이 읽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서 여기 바로 아래 가령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근데 이 가령이라는 건 위에 있는 핵심 내용에 대한 예시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핵심 내용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위에 있는 개념을 파악하기 위해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이긴 해요. 그래서 우리 가볍게 한번 읽어보니까 감염병 예방법에 따르면 행정기관이 감염병 예방을 위해 의료기관의 병상, 연수원, 숙박시설 등을 동원한 경우 이로 인한 손실을 개인에게 보상해야 되는데 이때의 재산권 침해가 바로 특별한 희생에 해당하는 것이다 하고 이렇게 끝냈어요. 별로 중요하지 않은 정보인 것 같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이거를 왜 알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요즘 코로나라는 국가적 재난 상황에 처해 있잖아요. 그때 우리 코로나를 걸린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이 있었던 거 여러분도 아시죠? 근데 그 수용시설이라는 게 나라가 운영하는 거 외에 그냥 일반 사람이 운영하는 그러한 기관에 수용하는 경우도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렇게 일반인의 것을 동원할 경우 그 사람이 입은 재산상의 손실을 보상해줘야 되는데 그러한 경우를 바로 특별한 희생에 해당하는 것이다 라고 정리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바로 여기까지가 여러분들이 파악해야 하는 핵심 화제에 대한 중요 정보가 나왔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이 머릿속에 기억을 하면서 읽어줘야지 그 다음 내용을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 여기까지 읽고 바로 다음 문단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이제 이 문단이에요. 읽어보니까 손실보상 청구권은 공적 부담의 평등을 위해 인정되는 헌법상의 권리이다 하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네요. 즉 행정작용으로 누군가에게 특별한 희생이 발생하면 그로 인한 부담을 공공이 부담하는 것이 평등 원칙에 부합되기 때문이다 하면서 이렇게 내용이 정리가 됐어요. 자, 근데 얘들아 여기까지 뭔가 새로운 내용 얘기하는 듯 하지만 결국엔 위에서 하는 내용을 그대로 다시 한번 설명해주고 있는 부분이에요. 누군가에게 특별한 희생이 발생했대요. 그것을 누가 부담해야 된대? 그쵸? 그 부담을 공공이 부담하는 것이 바로 요 평등 원칙에 부합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즉 위에 있는 내용을 제대로 이해했다면 아래에 다시 설명하고 있는 부분도 똑같은 내용이네 하고 바로 넘어갈 수 있게 되는 거겠죠. 근데 우리 독해를 잘 못하는 친구들은 글자만 읽었기 때문에 그냥 어떤 내용인지 모르고 글자만 읽었기 때문에 아 이게 뭔 소리야? 하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중요 내용을 기억하면서 그 다음 부분으로 또 넘어가 볼게요. 자, 또한 헌법 제23조 3항은 하면서 이렇게 나왔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사용, 제한, 그리고 그것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서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하며
공공 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사용 제한, 즉 공공침해와 이에 대한 보상이 법률에 규정되어 있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하고 설명하고 있어요. 자, 이것도 얘들아 사실 위에 있는 내용과 똑같은 건데 그 내용이 달라진 게 아니라 그것을 정리하는 그 단어가 달라진 거예요. 즉 헌법 23조 상항에서도 손실보상 청구권을 정리하고 있는데 어떻게 정리하고 있냐면은 재산권을 수용, 사용 제한을 했대요. 즉 우리 이것은 내 재산권이 남에 의해서 수용되고 사용되고 제한되었으니까 내가 뭘 입은 거야. 우리 위에 올라가서 같이 연결해 볼까? 그쵸? 아까 희생이 발생했다라고 했었잖아요. 그쵸? 요게 바로 내가 희생이 발생했다라고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거겠죠. 자, 근데 이렇게 피해를 입었을 때 그것에 대한 보상이 있어야 된대. 아까 또 위에서 보상할 수 있는 권리가 손실보상 청구권이라고 했잖아. 그러면 특별한 희생과 보상이 그대로 나왔는데 어떠한 내용이 추가됐어? 바로 뭐냐면 법률에 규정되어 있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대요. 즉, 우리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요 헌법 23조 3항이라는 건 특별한 희생과 보상이 법에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 하고 위에 있는 내용에 요 정보를 추가했다 하고 여러분들이 기억하면서 읽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읽었다면 또 우리 마저 그 아랫부분 읽어볼까요? 공용 침해 중 수용이란 아까 위에 수용 사용 제한 있었잖아. 그것을 좀 나눠서 설명할 건가 봐요. 그래서 우리 수용이란 개인의 재산권을 국가로 이전하는 것. 원래 한 사람 거였는데 그게 국가 걸로 바뀌는 것. 그리고 사용이란 행정기관이 개인의 재산권을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것. 아까 우리 코로나 수용소를 사용하는 것 같은 게 바로 이 사용이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 제한이라는 건 개인의 재산권 사용 또는 그로 인한 수익을 한정하는 것을 의미한대요. 예를 들어 여러분 그린벨트라는 거 들어봤나요? 우리 그린벨트는 어떤 땅을 환경 보호를 위해서 개발하는 것을 제한하는 걸 의미하는 건데 사실 그 땅이 한 개인의 것이었던 거야. 그 개인이 거기다 빌딩 세워서 막 돈 벌 수 있는 건데 그것을 국가에서 제한하는 걸 얘기하는 거겠죠. 이렇게 제한을 해가지고 그로 인한 수익을 한정하는 것, 우리 이러한 것들이 있다 하고 쌤은 표시를 해놓을 거예요. 아, 수용이 뭔지 여기에서 설명을 했고 사용이 뭔지 여기서 설명을 했고 제한이 뭔지 여기서 설명을 했구나 라고 사실 이거는 너무 세부 정보이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 기억할 순 없어서 여기에 이런 내용이 있었구나 정도는 표시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한편 하고 넘어가네요. 한편 제23조 3항은 우리 아까 여기 위에서 23조 3항 얘기했었는데 여기서 다시 한번 얘기하고 있네. 그래서 표시하면서 또 읽어보니까 내용상 분리될 수 없는 사항은 함께 규정되어야 한다라는 의미의 불가분 조항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따라서 침해 규정과 보상 규정은 하나의 법률로서 규정되어야 한다라고 하네요. 쌤이 다른 색깔로 한번 표시를 해보면 아까 위에서 재산권의 수용, 사용 제한이라는 개인이 피해를 입은 것이 있고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에 규정되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었어요. 근데 그것을 아래서 또 얘기하고 있는 거야. 재산권의 수용, 사용 제한은 침해를 입은 거죠. 근데 그것에 대한 보상 규정이 있어야 된대. 근데 그것은 하나의 법률에서 규정되어야 한다. 아까 여기에 법률에 규정되어야 한다라고 있었잖아. 근데 그것을 하나의 정보를 더 추가했어. 얘네 둘은 하나로 규정되어야 한다라는 식으로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앞에 있는 정보와 뒤에 있는 정보를 연결해서 기억해서 읽으면 또 그 다음 내용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 기억하면서 그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이제 3문단이네요. 자, 그러나 하면서 시작하는데 얘들아 꽤 중요한 게 나와. 뭐냐면 헌법은 23조 1항에서 하고 이렇게 시작하는데 우리 위에서 분명히 23조라는 거 봤었잖아. 그래서 아까 봤는데 하고 위에 올라가 보니까 얘는 3항이래.
그러면 사망과 1항이 나왔으면은 요거 두 개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는 반드시 기억을 하면서 읽어줘야 돼요. 즉, 어디에 초점을 두고 읽어야 할지를 여러분이 정하면서 글을 읽어야 글을 빠르고 정확하게 읽을 수 있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쌤이 한번 사망을 이렇게 위에 놔두면서 한번 읽어볼게요.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근데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하고 규정하면서 재산권은 법률에 의해 구체화된다라고 밝히고 있대. 위에서 얘기했던 거랑 꽤 연결이 있어요. 즉, 아까 사망에서는 재산권을 침해당했으면, 즉, 내 재산권이 특별하게 희생당했으면은 그로 인한 보상이 있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1항에서는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이 되는데, 그건 다 법률로 정해져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재산권, 요거 다 보장을 해줘야 되는데, 그거 법에 정해져 있구나 하고 이렇게 정리해주면 되네. 자, 그러면서 또한 하면서 제2항이라는 게 나왔어. 요거 1항, 2항, 3항 이렇게 얘기하고 있구나 하면서 조금 더 내려가서 읽어보니까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해야 한다라고 2항에서 정리하고 있는데 요것을 다시 한번 아래서 정리해주고 있어요. 즉, 개인의 재산권 행사는 공공의 이익에 적합하여야 한다라는 사회적 제약이라는 게 바로 요 2항에서 정리가 되고 있대요. 특히 토지처럼 공공성이 강한 사유재산은 재산권 행사에서 더욱 강한 사회적 제약을 받을 수 있다라고 정리하고 있네요. 즉,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권은 법에 의해 보장이 되는데, 근데 그게 보장이 되려면은 내가 재산권 행사하는 게 공공의 이익에 적합하여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재산권 침해를 당했다 하고 가정을 하고 있네? 그래서 여기까지는 핵심 내용이 아니라 위에 있는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또 덧붙여주는 그러한 추가 정보라고 이렇게 봐주면서 한번 읽어보니까 만약 재산권 침해가 사회적 제약의 범위 내에 있대요. 즉, 우리 아까 위에서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개인의 재산권 행사는 공공의 이익에 적합하여야 된다라는 사회적 제약을 규정을 했는데, 근데 그 공익에 적합하다라는 그 범위 내에 있대요. 근데 그로 인한 손실은 보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는 거야. 즉, 어떤 재산권을 행사했을 때, 근데 그거는 당연히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해야 하는 거였는데, 라고 얘기했을 경우에는, 그렇게 정리되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손실은 보상해주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게 바로 2항이라는 거야. 그러면 사망이랑 살짝 달라. 어떻게 다르냐면, 사망에서는 침해를 입으면 보상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2항에서는 그래, 너가 손실을 입을 수도 있어. 침해를 입을 수도 있어. 그렇지만 그게 공익에 적합하다라는 사회적 범위 내에 있으면 그때는 보상을 해주지 않을 거야 라고 서로 다른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파악했어야지 4문단부터 제대로 읽을 수 있게 돼요. 근데 여기까지를 그냥 글자만 읽었다면은 여러분은 4문단부터 이게 무슨 소리야? 너무 어렵다.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 하면서 또 글자만 읽게 되는 거야. 그럴 때에는 차라리 여기에 있는 21번부터 25번까지를 버리고 뒤로 넘어가서 너네가 잘 풀 수 있는 것들을 풀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핵심 내용 파악하지 못했는데 그 다음을 읽는 건 아무 의미가 없는 그러한 행위다라고 그렇게 봐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요 5문제를 버렸다면 요 5문제 합쳐서 11점밖에 안 돼요. 근데 요 11점을 버리고 나머지 다 맞았어도 정말 높은 1등급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넘어가도 되고, 만약에 내가 조금 시간이 있을 것 같다 하면은 여기까지 이해 못했으면 다시 올라가서 3항이랑 2항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파악하고 4문단을 읽어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독해를 할 때에는 아까 쌤이 얘기했던 거 다시 한 번만 가볼까요?
자, 여기 봐보니까 우리 좋은 독해 습관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쵸? 빠르게 읽을 때 핵심이 무엇인지 파악해야 되는데 그냥 파악하는 데 그치지 말고 이거는 뭐지 하고 기억하고 그 기억한 걸 그 다음 내용과 연결하면서 글을 읽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방금 읽고 왔으니까 한번 정리해보면 얘들아 손실보상 청구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가장 중요한 건 그 헌법 제23조 3항과 2항이 어떤 차이가 있는가에 대해서 여러분이 지금 기억을 해야 돼. 쌤이랑 같이 읽었으니까. 어떤 차이가 있었냐면은 사망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 재산권에 손실을 입었을 때에는 그것을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이 손실과 보상은 하나의 법률로서 정해줘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 2항에서는 똑같이 손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이 손실이라는 게 어디에 해당하냐면 사회적 제약이라는 거에 해당한대. 사회적 제약이라는 건 뭐였냐면 공익에 적합했다라는 거야. 공공의 이익에 적합한 행동으로부터 비롯된 손실이래. 그럴 때에는 보상해준대 안 해준대. 그치 보상을 해주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었잖아요. 즉 여기 1, 2, 3문단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의 핵심 내용을 파악을 했는가 그리고 기억을 했는가 이 두 가지를 연결하면서 읽었는가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된 독해다라는 것을 알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기까지 정리했으면 다시 가서 한번 4문단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4문단은 이렇게 시작하네요.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과 특별한 희생의 구별에 대해 경계이론과 분리이론은 서로 다른 입장을 취한다 하면서 우리 4문단은 경계이론에 집중한 그러한 문단이에요. 그럼 쌤이랑 화제에 한번 밑줄 치고 가볼까요? 경계이론에 따르면 양자는 별개가 아니라 단지 침해의 정도에 있어서만 차이가 있을 뿐이다 라고 나왔어요. 근데 갑자기 양자라는 단어가 나왔어. 우리 양자라는 게 무엇인가 하고 생각해 보면은 우리 뭐 굉장히 다양한 단어들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일정한 관계에 있는 두 사람이나 두 사물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두 가지가 나와야 되는데 우리 두 가지 아까 위에 있었던 거 기억나나요?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과 특별한 희생을 구별하는 방법에 대해서 서로 다른 게 경계이론과 분리이론이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계이론은 이 사회적 제약과 이 특별한 희생이라는 게 별개가 아니라 단지 침해 정도에 있어서만 차이가 있을 뿐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좀 중요한 내용 같으니까 한번 밑줄 치고 가볼까요? 양자는 별개 아니라 침해 정도에 있어서만 차이가 있을 뿐이다. 재산권의 침해는 그 정도가 사회적 제약의 범위를 넘어서면 특별한 희생으로 바뀐다는 것이다 라고 다시 한번 부연 설명해주고 있네요. 즉 사회적 제약이라는 것과 우리 특별한 희생 구분이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사회적 제약의 범위를 벗어나면 특별한 희생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따라서 경계이론은 사회적 제약을 벗어나는 재산권 침해는 보상 규정이 없어도 보상 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보고 있네요. 즉 우리 여기에서 사회적 제약을 벗어난다라는 것은 우리 당연히 위에서 여기서 한번 설명하고 있죠. 사회적 제약의 범위를 벗어나면 특별한 희생이다라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회적 제약을 벗어난다라는 건 특별한 희생과 관련지어 읽어야 되고 이럴 때에는 너무너무 중요해.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라고 이렇게 중요한 내용이 여기에 나와 있는 거야. 근데 쌤이 왜 파란색으로 표시한지 알 것 같나요? 우리 아까 파란색 쌤이 사망과 관련이 지었는데 사망에서는 침해 규정과 보상 규정이 하나의 법률에서 규정되어야 된다라고 했고 즉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입장이었잖아요. 근데 반해 우리 이항이라는 것은 재산권 행사가 공익에 적합할 때 그것을 사회적 제약 내부에 있다라고 했는데 그때에는 손실이 보상이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입장으로 봤기 때문에 쌤이 파란색으로 봤고 특별한 희생일 경우에는 보상을 해줘야 한다라는 게 이 경계이론의 입장이구나 하고 여러분이 연결해서 읽어야겠지. 쌤이 아까 강조했던 게 뭐예요? 핵심 내용 파악, 그 다음에 기억, 그리고 연결해서 읽기라고 했었죠. 그래서 우리 마저 읽어보니까 보상을 규정하지 않은 채
침해를 규정하고 있는 법률. 우리 아까 사망에서 보상과 침해는 하나의 법률 안에서 규정되어 있어야 했는데 이 보상 없이 침해가 규정되어 있는 법률은 불가분 조항인 헌법 23조 3항에 위반하여 위헌이고 위헌임이 밝혀진 법률에 근거한 침해 행위는 결국엔 위법한 행정작용이 된다 하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즉 여기 아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는데 경계이론은 적법한 침해의 경우 보상이 인정된다면 위법한 침해의 경우에도 결국에는 그 사망의 근거로 보상을 인정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특별한 희생인 경우에는 보상을 해줘야 한다라는 것에 중점을 두어서 설명하고 있는 이론이다 하고 봐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 오문단으로 넘어가니까 시작이 뭐로 시작되냐면 이에 반해라는 걸로 시작이 되죠. 그래서 우리 오문단 한번 읽어보니까 이에 반해 분리이론은 하고 시작하고 있어요. 그럼 쌤이 여기도 화제니까 한번 표시해볼까요? 분리이론은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에 대한 헌법 제23조 2항의 규정과 특별한 희생에 대한 사망의 규정은 입법자의 의사에 따라 완전히 분리된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이게 말이 어려운데 우리 아까 위에 경계이론 기억나요? 사회적 제약과 특별한 희생을 별개가 아니라 정도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봤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요 사회적 제약이라는 것과 특별한 희생이라는 것 여기에만 각각 밑줄 한번 쳐볼까? 사회적 제약과 특별한 희생 입법자의 의사에 따라 완전히 분리된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게 분리이론이구나 하고 봐주시면 돼요. 따라서 재산권 침해를 규정한 법률에 보상이 없는 경우 아까 위에서는 규정에 보상이 없더라도 어떻게 해줘야 된다 했어요? 보상 규정이 없어도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게 경계이론 입장이었잖아. 근데 이번에는 보상의 규정이 없는 경우 사회적 제약으로 규정한 것으로 그냥 딱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상 규정이 있으면 그래 그건 특별한 희생, 보상 규정이 없으면 그건 보상해주지 않는 사회적 제약 이렇게 구분해서 분리해서 보고 있으면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쭉 읽어보니까 재산권 침해가 여기서부터 쌤이 밑줄 치면서 읽어볼게요. 사회적 제약 또는 특별한 희생 중 무엇에 해당하는지 결정하는 것은 법률을 제정하는 입법자의 권한이라는 것이다 라고 정리하면서 즉 아까 앞에서 사회적 제약과 특별한 희생을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경계와 분리로 나눈다 했는데 이것은 다 입법자가 결정한다 라고 다시 한번 못 박아주고 있어요. 아래로 내려가서 확인해 보니까 재산권 침해가 사회적 제약 또는 특별한 희생 중 무엇에 해당하는지 결정하는 것은 법을 만드는 입법자의 권한이다 하고 다시 한번 추가 설명을 하고 있죠. 자, 그러면서 이 만약이라는 내용이 나왔는데 거기 뒤에서 또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 읽어볼까요? 해당 법률에 규정된 재산권 침해가 2항에서 규정한 여러분 계속 2항이 뭔지 생각하면서 읽어야 되지. 쌤이 뭐라 했죠? 그쵸? 기억하면서 읽어야 했는데 2항이라는 것은 사회적 제약과 관련 있는 거였고 사회적 제약 안에 있는 경우에는 보상을 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던 게 2항이었죠. 근데 그 2항에서 규정한 재산권의 공익 적합성을 넘어서서 이거는 공공의 이익에서 넘어서서 개인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 거야 라고 이렇게 봤을 때에는 2항에서 뭐라고 했어요? 그쵸? 우리 2항은 공공의 이익 내부에서 우리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 이렇게 너무 개인의 재산권이 과도하게 침해된다라는 건 그 공익을 또 위반한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 2항에 위반하여 위헌이고 그 위헌임이 밝혀진 법률에 근거한 행정작용 자체 그것은 또 위법하게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네요. 근데 분리이론은 이렇게 그래 그 재산권의 손실 그 개인이 손실을 입은 거
공익에 적합하지 않은데 우리 그럴 경우에는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이 나와요. 손실을 보상하는 게 아니라 위법한 행정작용 자체를 제거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게 앞에 있는 내용들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가서 비교를 해보면 자, 우리 아까 경계이론에서는 사회적 제약을 넘어선 것은 무조건 특별한 희생으로 받고 그 특별한 희생인 경우에는 보상을 해줘야 된다라고 경계이론에서 설명을 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분리이론에서는 일단 사회적 제약과 특별한 희생 딱 분리를 할 건데 그 분리는 입법자가 보상에 대한 규정을 해놨냐 해놓지 않았냐에 따라서 분리가 돼. 그런데 만약 그 법률에 규정된 침해가 이 항에서 규정한 공익 적합성을 넘어서서 개인의 것을 과도하게 침해한 것, 그것은 그 개인의 이익도 침해한 거기 때문에 위반이 되는 거고 그거는 위법하게 돼. 근데 이때는 앞에서처럼 보상을 해주는 게 아니라 그냥 그 행정작용 자체만 제거하고 끝낸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네요. 즉, 재산권을 종속시키는 것이 재산권을 침해하면서 손실을 보상하는 것보다 더 우선한다라고 보기 때문이다 하면서 마무리를 졌어요. 즉, 여기에 맨 마지막에 있는 분리이론이라는 건 그 재산권을 존속하고 인정해주는 것이 그 보상을 해주는 것보다 더 우선한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 위법한 행정 자체가 잘못되었다라는 것, 그것을 제거해주는 것에 초점을 둔다 하고 정리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 여기까지가 바로 요 손실보상 청구권에 관련된 내용이었어요. 쌤이랑 같이 읽으니까 조금 정리가 되나요? 그럼 여기까지 읽었을 때 왜 본인이 읽었을 때에는 이해가 잘 안 가고 쌤이랑 같이 읽었을 때에는 이해가 가는지 그 차이점을 분명히 인식을 했을 거예요. 여러분이 놓치고 있는 건 뭐라고? 그쵸? 핵심 내용 파악은 할 수 있지만 그것을 기억하고 다른 내용들과 연결 짓는 것, 아직 그것들이 연습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게 조금 더 어렵게 느껴진다라고 쌤은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지문뿐만이 아니라 쌤이 이 지문에서 했던 이러한 방법들을 다른 지문에 계속해서 적용해 봄으로써 여러분만의 문해력, 독해력 이런 것들을 기르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학원을 다니는 걸로만 끝내면 안 되고 그 학원에서 배운 것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 사람이 진짜 배워가는 사람이라는 걸 명심하면서 우리 여기 아래에 있는 문제는 각자 풀고 이해가 안 가는 내용 각각 담임선생님께 꼭 질문하도록 하세요. 모두 강의 듣느라 수고 많았습니다.